안녕하십니까. 스포츠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굴해 전해드리는 기적 같은 진실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비화를 찾아내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 시장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선수의 꿈과 야망, 그리고 냉혹한 프로스포츠의 비즈니스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몰랐던 잔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마운드를 지배하며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한 남자가 태평양을 건너자마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25년 KBO 리그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었던 이름, 라이언 와이스를 기억하십니까? 대전의 이글스 파크를 함성으로 가득 채우며 한화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기적을 견인했던 그 푸른 눈의 에이스 말입니다. 그는 시즌이 끝난 후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무대로의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제시한 2년 최대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그의 금이 환향을 보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압도적인 성적과 성공적인 커리어 반등, 모든 것이 와이스의 장밋빛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025년 12월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2026년 1월이 되자마자 그를 둘러싼 공기 흐름이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환호는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과 우려로 바뀌었고, 와이스의 입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16년 1월 2일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은 전 세계 야구계를 깜짝 놀라게 할 대형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일본 프로야구 NPB 세이브 라이온즈 출신의 우완 정통파 투수 이마이 타츠아였습니다. 휴스턴이 이마이에게 안겨준 계약 규모는 3년 5억 400만 달러, 약 7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최대 300만 달러에 이르는 이 매머드급 계약은 단순히 전력 보강 차원을 넘어 휴스턴이 2026 시즌 선발진 구상을 완전히 새롭게 짜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영입 소식의 이면에는 잔인하게도 라이언 와이스라는 이름이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는 와이스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대전의 예수, 와이수라 불리며 팀의 절대적인 일선발로 군림했습니다. 2025 시즌 16승 5패, 평균 자책점 87이라는 성적은 그가 KBO 리그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배했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메이저리그의 현실은 그 숫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력 스포츠 매체와 MLB.com이 예상한 2026 시즌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선발 로테이션 순위는 충격을 넘어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와이스의 이름이 선발 후보 명단의 가장 끄트머리, 즉 10번째 순위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은 통상적으로 26인 로스터 안에 5명, 많아야 6명의 선발 투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와이스의 앞에는 이미 쟁쟁한 경쟁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팀의 차기 에이스로 꼽히는 헌터 브라운을 필두로 거액을 들여 영입한 이마이 타츠아, 그리고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스펜서 아리게티,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 같은 검증된 자원들이 상위 로테이션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 버로우스, 제이슨 알렉산더, JP 프랑스, 네이트 피어슨까지 와이스가 넘어야 할 산은 무려 9개나 됩니다. 와이스는 단순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확률을 뚫어야만 메이저리그 마운드라도 밟아볼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순위가 고착화된다면 와이스가 맞이할 2026 시즌의 개막 장소는 화려한 미니스메이드 파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가 아닌 관중이 듬성듬성한 마이너리그 트리플 A 경기장이 그의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최고의 타자들을 압도하며 한국 시리즈 마운드에 섰던 그가 다시금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마이너리거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많은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화의 영웅에서 휴스턴의 변방으로 밀려난 이 극적인 추락,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와이스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KBO 리그 잔류라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두고 그는 왜 가시밭길이 예견된 도전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휴스턴은 왜 와이스를 영입하고서도 곧바로 거물급 일본 투수를 데려와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인 것일까요? 이 사건 속에는 단순히 선수의 실력 문제를 떠나 구단 간의 치열한 수싸움과 스카우팅 리포트의 엇갈린 평가, 그리고 아시아 야구를 바라보는 메이저리그의 미묘한 시선 차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마이 타츠와의 영입으로 인해
촉발된 휴스턴 선발진의 지각 변동은 나비 효과처럼 와이스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와이스라는 선수가 보여주었던 저력입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적을 써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여름 그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그는 환영받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부상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급하게 수혈된 언제 짐을 싸서 떠날지 모르는 6주짜리 임시직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향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리그를 호령하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혹한 시련이 어쩌면 와이스에게는 또 다른 드라마를 위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합니다. 마이너리그행 거론이라는 굴욕적인 꼬리표를 달고 스프링 캠프를 준비해야 하는 와이스.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한국의 팬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기적같은 진실에서는 2024년 여름 대전에 나타난 낯선 이방인이 어떻게 한국 야구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다시 미국으로 이끌었으며 현재 그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선수 개인의 고뇌와 프로 세계의 비정한 생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과연 와이스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훗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시계를 잠시 2014년 6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한화 이글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시즌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야 할 시점에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던 리카르도 산체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대형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외국인 투수의 부상은 KBO 리그에서 한 시즌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마땅한 대체 자원을 찾기 힘든 시즌 중반, 스카우트들의 속은 타들어갔고 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화 스카우트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선수가 라이언 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첫 만남이 화려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와이스와 한화가 맺은 계약 내용은 프로 선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한편으로는 냉정했습니다. 총액 10만 달러, 그중 계약금은 1만 2천 달러, 연봉은 4만 8천 달러에 불과했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4만 달러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단 낭주. 이것은 정식 입단이라기보다는 산체스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 자리를 메워줄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심층 테스트에 가까운 계약이었습니다. 와이스 본인조차 이 짧은 동행이 자신의 야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육주 쓰고 버릴 카드인가, 땜질용 영입에 무엇을 기대하겠나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라는 스포츠가 우리를 매료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대전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와이스는 묵묵히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낯선 리그, 낯선 언어,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그는 오직 실력으로 대답했습니다. 최고 구속 150km를 상회하는 묵직한 직구와 예리하게 꺾이는 슬라이더를 앞세워 와이스는 KBO 타자들을 요리해 나갔습니다. 2014년 시즌 16경기에 등판해 5승 5패, 평균 자책점 4위, 뎁시트. 단순히 승패를 떠나 그가 소화한 91과 3분의 2이닝은 한화 불펜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의 여름 날씨와 특유의 응원 문화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은 코칭 스태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6주짜리 임시 용병은 어느새 팬들의 마음속에 우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한화 구단은 망설임 없이 그와 2025년 시즌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와이스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장금액 75만 달러를 포함해 총액 95만 달러라는 전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상승한 몸값은 그에 대한 기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와이스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보답했습니다. 25 시즌은 그야말로 와이스의 해였습니다. 그는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78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지며 16승 5패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리그 최정상급인 87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압도적이었던 것은 탈삼진 능력이었습니다. 무려 2.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상대 타자들의 배트를 허공에 가르게 만들었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외국인 투수가
200탈 삼진 고지를 밟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의 대기록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했을 때 와이스의 성공 요인은 단순한 구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KBO 타자들의 성향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컨택 능력이 좋은 한국 타자들을 상대로 무모한 정면 승부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허를 찌르는 볼 배합과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르는 제구력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코디 폰세와 함께 구축한 외국인 원투펀치는 한화 이글스를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마다 그는 에이스의 무게감을 견뎌내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성적보다 더 빛난 것은 그가 보여준 워크애식 워크에틱과 친화력이었습니다. 와이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머무는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장난을 치며 덕아웃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고 팬 서비스에도 진심을 다했습니다.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의 마운드에 와이스가 올라설 때면 팬들은 그를 향해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고 삼진을 잡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함성은 대전 시내를 뒤흔들었습니다. 팬들은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고 와이스 역시 인터뷰 때마다 한화 구단과 대전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팀에서 뛰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처럼 와이스와 한화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여름 부상 대체 선수로 불안하게 시작했던 그의 여정은 불과 1년 반 만에 리그를 지배하는 괴물 에이스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그의 스토리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의 자랑이자 KBO 리그가 발견한 최고의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팬들은 그가 오랫동안 대전의 마운드를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의 자리는 때로 더 높은 곳을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KBO를 평정한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가 다시금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이 와이스의 운명을 또 다른 경랑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2025년 가을 한화 이글스의 팬들은 축제와도 같았던 시즌의 여운을 즐기는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 불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스 라이언 와이스의 거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한 직후 한화 구단은 당연하게도 와이스와의 재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구단 프런트는 가능한 모든 예산을 끌어모아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대전의 팬들 역시 와이수 종신을 외치며 그가 한국에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KBO 리그에서 그는 이미 검증된 황제였고 남은 것은 그 왕좌를 지키며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일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0살의 야구선수에게 꿈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고도 강렬합니다. 와이스에게 메이저리그는 닿을 듯 닿지 않았던 신기루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보낸 5년의 세월, 대만 프로야구를 거쳐 한국까지 오게 된 그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빅리그의 문이 열렸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여러 차례 들어올린 명문 구단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2년 최대 $100만, 한화로는 약 14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계약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와이스의 마음을 흔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6 시즌 연봉으로 $260만 보장받고 2017 시즌에는 구단 옵션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 샐러리 캡을 고려할 때 한화가 아무리 지갑을 연다고 해도 휴스턴이 제시한 금액과는 체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구선수로서 전 세계 최고의 무대, 전용기 이동, 최고급 호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정상의 타자들과 승부할 수 있다는 명예.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결국 와이스는 안정적인 대전의 왕자리를 박차고 불확실하지만 화려한 메이저리그 도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휴스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그의 가슴은 기대와 흥분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자신의 공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한화 팬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서 꼭 성공하라며 그의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재기하여 메이저리그로 금이 환영하는 이른바 역수출 신화의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 선택은 처음부터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도박이었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리빌딩을 하며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 하위권 팀이 아닙니다. 매년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윈나우 팀입니다. 이런 팀에서는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마운드에 올라가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짐을 싸야 하는 곳이 바로 휴스턴입니다.
게다가 와이스는 메이저리그 공식 등판 기록이 전무한 사실상 신인 취급을 받는 30세 투수였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성공이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휴스턴의 선발 로테이션 상황이었습니다. 와이스가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도 휴스턴의 선발진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프람버 발데스 비록 FA 자격을 얻었으나 팀의 핵심 전력 헌터 브라운,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부상에서 돌아올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 등 쟁쟁한 투수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와이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기껏해야 5선발 자리 하나 정도였습니다. 즉 그는 스프링 캠프 첫날부터 전쟁 같은 경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60만 달러라는 보장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메이저리그 구단 입장에서 볼 때 쓰다가 안 되면 버려도 감수할 만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와이스는 스프링 캠프에서 실력을 보여주면 충분히 로테이션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여준 150km 중반의 강속구와 날카로운 스위퍼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즉 구단의 지갑이 또 다른 곳을 향해 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새로운 시즌을 꿈꾸던 그 짧은 찰나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스턴 프런트는 와이스 영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며 더 비싼 카드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스가 보험용 영입 혹은 로또 당첨을 노리는 복권이었다면 구단은 확실한 우량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와이스에게 닥칠 비극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줄 알았던 무대에서 엑스트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147억 원이라는 숫자에 가려져 있던 이면의 계약 조건들, 그리고 경쟁 구도의 살벌함은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그에게 청구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용기 있는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객기였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위험한 파도에 몸을 던진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남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눈앞에는 휴스턴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뒤이어 영입된 일본인 투수라는 또 다른 경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이스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할 줄 알았던 2026년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지중년 1월 2일 새해의 희망찬 분위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 사무실에서 타전된 소식은 라이언 와이스에게 있어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끝나고 스토브리그가 막바지로 향하던 시점, 휴스턴이 던진 승부수는 바로 일본 프로야구 NPB의 젊은 에이스 이마이 타츠와의 영입이었습니다. 3년 400만 달러, 옵션을 포함하면 최대 300만 달러야 910억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단순히 구단이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선수를 무조건 선발 로테이션의 주축으로 쓰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기존 경쟁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퇴거 명령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마이 타츠와라는 선수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생, 18세의 나이로 전성기에 접어든 그는 세이브 라이온즈의 에이스로서 NPB를 호령했습니다. 2025 시즌 24경기에 등판해 10승 5패, 평균 자책점 1, 9비라는 경이적인 스탯을 찍었습니다. 150km 후반을 넘나드는 광속구와 타자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변화구 조합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군침을 흘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록 제구력에 기복이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휴스턴은 그의 구위 스타프와 잠재력 쉐이링에 9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베팅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자본 논리상 연봉 260만 달러를 받는 와이스와 연평균 200만 달러 가까이 받는 이마이의 출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의 문은 비싼 몸값의 선수에게 훨씬 더 넓고 더 오래 열려있기 마련입니다. 이 충격적인 영입 발표 직후 미국 현지 언론과 MLB.com은 휴스턴의 2026 시즌 선발 로테이션 뎁스 차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와이스에게 참담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발 투수 명단의 상단이 아닌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보이는 10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위도 5위도 아닌 10위. 이것은 사실상 전력외 통보에 가까운 평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와이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통곡의 벽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휴스턴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헌터 브라운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1선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번에 영입된 이마이 타츠아가 2선발 혹은 3선발 자리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히트 노레온의 주역이자 큰 경기에 강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지난 시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영건 스펜서 아리게티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정권이라 할 수 있는 4선발 라인업입니다. 문제는 5선발 경쟁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부상에서 돌아오는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가 있습니다. 건강하다면 그는 당연히 로테이션 한 자리를 차지할 능력이 있는 투수입니다. 구단 역시 그에게 거액의 연장 계약을 안겨주었기에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크 버로우스, 제이슨 알렉산더, JP 프랑스, 그리고 한때 특급 유망주였던 네이트 피어슨까지 와이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거나 구단이 애지중지 키워온 유망주들입니다. 와이스는 이 9명의 투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에 빠져야만 비로소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대기 순번 10번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전문 기자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보자면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이러한 행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트렌드는 선발 투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5명이 아닌 80명의 선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휴스턴 프런트 입장에서 와이스는 저비용 고효율을 노려볼 수 있는 훌륭한 보험용 자원입니다. KBO에서 200탈 삼진을 잡을 만큼 구위가 올라왔으니 만약 터지면 대박이고 아니면 마이너리그에 둬도 재정적 타격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단의 입장일 뿐 와이스 개인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는 KBO 리그 최고의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가 등판하는 날이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쏟아졌고 팀 승리의 열쇠를 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그는 수많은 투수 중 한 명, 그저 뎁스텝트를 채우는 부속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면 그는 자신보다 어린 유망주들과 경쟁하며 이닝을 쪼개 던져야 하고 코칭 스태프의 눈에 들기 위해 매 투구마다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유롭게 시즌을 준비하던 대전에서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 본능만을 요구하는 정글에 던져진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상황이 와이스에게 공정한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프로의 세계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지만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선수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특히나 147억 원이라는 총액 계약 뒤에 숨겨진 보장되지 않은 미래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와이스는 메이저리그 공식 등판 기록이 없는 루키 신분입니다. 구단이 그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는 데 있어 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2024년 한화의 대체 용병으로 와서 반전을 일으켰던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잃을 것이 없는 도전자였지만 지금은 KBO 역수출이라는 성공 사례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5명의 경쟁자 그리고 900억 원의 사나이 이마이 타츠와의 존재는 와이스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집니다. 휴스턴의 데이나 브라운 단장은 와이스 영입 당시 그는 헌신적이고 한국에서 커리어 반등에 성공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속이 97마일 약 150km까지 올랐고 강력한 스위퍼를 장착했다는 점도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단장의 칭찬이 선발 자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칭찬은 칭찬일 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결국 와이스는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의 짧은 이닝 동안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개막전 로스터 진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마이 타츠와의 화려한 입단식 뉴스가 흘러나오던 날 와이스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의 등장을 보며 전의를 불태웠을까요? 아니면 씁쓸한 현실의 벽을 실감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6년 휴스턴의 봄은 와이스에게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잔인한 계절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마이너리그 행이라는 굴욕적인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자신의 야구 인생을 건 처절한 투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KBO 리그를 지배했던 영웅 라이언 와이스가 메이저리그 복귀라는 부푼 꿈을 안고 떠난 직후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화려한 금이환양을 꿈꿨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780억 원짜리 일본인 투수의 영입 소식과 선발 10순위라는 참담한 성적표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연 와이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한국의 야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와이스가 마주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의 시즌 시작입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산하의 트리플 A팀인 슈가랜드 스페이스 카우보이스가 그의 새로운 소속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닛메이드 파크의 웅장한 지붕 아래가 아닌 텍사스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프링 캠프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앞서 언급한 9명의 경쟁자 중 누군가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야구공은 둥글고 마운드 위에서의 승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데이나 브라운 단장이 언급했듯 와이스는 한국에서 구속을 97마일 156km까지 끌어올렸고 위력적인 스위퍼를 장착했습니다. 만약 시범 경기 기간 동안 그가 이 무기들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코칭 스태프에게 나를 마이너리그에 두는 것은 구단의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개막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적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자첩 7억 원이라는 계약 규모가 와이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에게 연봉 260만 달러는 아쉽지만 실패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업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26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내게 된다면 혹은 메이저리그에 콜업되더라도 제한적인 기회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꽤 설득력 있는 KBO 유턴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원본 리포트에서도 언급되었듯 2026 시즌 이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훗날 다시 한국 무대에서 와이스를 만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에릭 테임즈, 메릴 켈리처럼 KBO를 거쳐 메이저리그에서 롱런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조슈이 린드블럼이나 더스틴 리퍼트처럼 한국으로 돌아와 제2의 고향에서 전설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와이스에게 대전은 단순한 연고지가 아닌 자신의 야구 인생을 꽃피운 약속의 땅입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구단 역시 그와의 재결합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전은 아름다웠고 돌아올 곳은 있다. 이것이 와이스가 가진 최후의 보루이자 심리적 안전장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2026년 1월 와이스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휴스턴의 두터운 뎁스를 뚫어내고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을 것인가 아니면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을 맛볼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든 와이스의 도전은 그 자체로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야구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걱정과 응원, 그리고 현실적인 분석이 뒤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서 발췌한 시청자들의 생생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아이디 한화의 심장.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와이스가 남길 바랐지만 선수 본인의 꿈이라니까 보내줬잖아. 근데 10순위라니. 휴스턴 진짜 너무하네. 와이스야, 힘들면 언제든 대전으로 와라. 냉면 사줄게. 아이디 야구박사. 냉정하게 보면 예견된 일임. 260만 달러 연봉은 MLB에서 5선발 보장 금액이 아님. 게다가 이마이 타처한테 900억 썼으면 게임 끝났지. 와이스는 철저하게 보험용인 듯. 아이디 이글스 승리. 6주 알바생에서 에이스 된 기적을 봤잖아. 이번에도 모른다. 와이스 멘탈 좋아서 스프링 캠프 때 뭔가 보여줄 것 같음. 헌터 브라운. 이마에. 다 이겨버리자. 아이디 MLB 매니아. 휴스턴 선발진 뎁스가 워낙 사기급이라 와이스가 한국에서 2점대 찍었다고 해도 거기선 쉽지 않음. 10순위라는 게 굴욕적이지만 그게 메이저리그 현실임. 아이디 낭만 두수. 도전하는 남자는 아름답다. 결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연봉 100억 넘게 땡기고 다시 한국 오면 됨. 와이스는 잃을 게 없는 게임을 하는 거다. 아이디 대전예수. 이마이 타츠와 영입 기사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와이스 계약 잉크도 안 말랐는데 유유. 우리 형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던지길. 아이디 스카팅 리포트. 와이스 9위가 97마일 나온다고. 그 정도면 불펜으로라도 쓸만함. 선발 고집 안 하면 빅리그 진입은 가능할 수도. 근데 본인이 선발 원하면 마이너 확정각. 아이디 돌아와요 와이스. 1년만 고생해보고 안 되면 2027년엔 다시 독수리 유니폼 입자. 류현진 와이스 문동주 선발진 다시 보고 싶다. 아이디 야구는 인생. 계약금이 147억이면 사실 인생 역전은 성공한 거 아닌가. 마이너 가더라도 돈은 받으니까. 그래도 팬으로서 마운드에 서는 모습 보고 싶다. 아이디 코리안 특급.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야 함. 켈리도 처음에 무시당했지만 월드시리즈 갔잖아. 와이스도 KBO 출신의 매운맛을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이스의 선택이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꿈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2026 시즌이 끝난 후 우리는 와이스를 어디에서 보게 될까요? 미니스메이드 파크일까요? 아니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일까요? 오늘 기적 같은 진실에서는 KBO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로 떠난 라이언 와이스가 직면한 충격적인 시련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47억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10번째 투수라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2024년 여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가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이번에도 반전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와이스 선수의 건투를 빌며 한국 야구 팬들의 응원이 태평양을 건너 그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스포츠계의 놀랍고도 숨겨진 진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